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훈족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했죠. 그랬을 때에 그 유럽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북방사가 아니고 유럽사가 되겠죠.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흉노족이 게르만족을 치니까 게르만족이 유럽을 치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당하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 후에 그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역사를 하다 보면은 동양사와 서양사를 이렇게 갈라서 연구를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우랄 산맥을 이렇게 기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랄 산맥을 중점으로 해서 동쪽 부분, 이 시베리아를, 그 다음에 서쪽을 이제 유럽으로 치고 이렇게 갈라서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유라시아사를 해야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한 덩어리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거 그대로지 않습니까? 중국이 저 흉노를 치니까 흉노가 쭉 빠져나와서 훈족이 게르만족이 로마 이렇게 이거 한 덩어리예요. 왜냐면 징기스칸을 보시면 알잖아요. 징기스칸이 쫙 밀고 나가면서 러시아까지 그냥 뭉개버리잖아요. 헝가리를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고 그 전에 중간에 보면은 또 투르크가 쭉 빠져나가면서 서돌고리 빠져나가면서 셀주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라시아사를 잘라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배기로 여러분들한테 요 강의는 보너스를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저는 뭐 서양사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럽에서 이제 이 로마사에서 중요한 그 분이 있습니다. 그게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기독교를 공인한,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거를 핍박하는 게 멈추는 겁니다. 거의 10번 정도의 그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어도 된다. 안 죽일게. 그전에는 끌려가서 이제 죽는 거죠. 뭐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있어요. 이때 이제 그 284년에 황제를 이게 로마 제국을 4개로 쪼갭니다. 4개로 쪼개서 4명의 황제를 다스렸어요. 동서로 쪼개고 동과 서에 밑에 이제 부황제를 둬갖고 4명이 다스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7명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한 분이 바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게 이제 312년. 그랬고 313년에 그 다음에 미라노는 지금의 이제 이태리죠. 이태리 미라노 그 패션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영향력을 이제 믿게 된 데는 이렇게 이제 공인하게 된 데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을 할 때 리키우스 여기 보시죠. 324년에 로마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리키우스거든요. 여기를 이제 무찌를 때 십자가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건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학 이론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하고 같으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완벽하게 정리해 준 게
이제 이 삼위일체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성자를 붙이잖아요.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 신자가 됐고, 이 삼위일체설까지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상에서는 정확하게 삼위일체설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걸 정리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스무리하게는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했던 아리우스파를 갖다 이단으로 규정해. 니케아 종교회의를 했는데, 이거 뭐냐면 로마 전역에 주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한 거예요. 종교회의를.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이기냐? 토론을 한 거죠. 토론을 해서 삼위일체설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신교나 다 삼위일체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다라는 게 삼위일체설이죠.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이제 이단으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330년에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던 조그마한 도시예요.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인데, 거기를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정하고 글로 천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동로마 제국이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니까 로마가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니라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92년에 네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딱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유태계만 빼놓고, 유태인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핍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큰아들은 동로마 제국의 동로마, 둘째 아들은 이제 서로마를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나눠지게 되면 이게 이제 네 쪽으로 쪼개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동쪽과 서쪽,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 요렇게, 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네 쪽으로 쪼개지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쭉 전파된 로마 전체의 이제 지도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교구가 나눠집니다. 5개, 권역을 5개로 쪼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티옥인데, 여기 안티오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여기가 미라노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5개가 이 각각 나눠서 권역별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넓은 권역은 로마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쪽 지역은 다 이슬람으로 먹혀버리잖아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오크, 이거 다 이슬람으로 먹히죠. 콘스탄티노플도 지금 터키가 먹었으니까 여기도 먹혀버리는 거죠. 이슬람 세계로. 그러니까 로마 하나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잘라지게 되는 거죠. 이쪽이 그때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로마. 그 다음에 이쪽 동쪽은 동로마 제국을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여기가 이 콘스탄티노플이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잔틴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전번에 설명드렸듯이 훈족이 쳐들어오면서 게르만족을 치게 되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났고 서코트족이 로마시를 강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은 455년에 로마시가 반달족이 또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의 여기 이제 게르만의 용병 476년에 황제가 폐위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이게 이제 전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이 게르만족의 이동, 여기 훈족, 동코트족, 서코트족 이렇게 쭉 게르만족이 막 엄청나게 이동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짧게 이동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프랑크족입니다.
요 프랑크족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요. 그래서 프랑크족은 여기 보세요. 요 서코트족이나 동코트족을 보세요. 여기까지 이동하거든요. 아니면 여기까지 이동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빠질 대로 빠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힘 빠질 게 없어요. 바로 옆 동네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랑크족이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을.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자, 프랑크족. 아까 설명드렸죠? 프랑크족은 굉장히 가까이 이동했다는 거. 이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짧게 이동한 족속이 프랑크족이다. 그 중에 이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크족의 살리족의 추장인데, 여기 이제 이 프랑크족이 여러 개의 족속이 있겠죠. 그 족속들을 병합해서 프랑크 왕국이라는 걸 건국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메로링거 왕조를 열게 돼요. 이게 이제 481년에서 751년.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유럽사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왕국이 있고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는 그 사람으로부터 쭉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다 이 손이 딱 끊겨요. 그러면 이제 바뀌겠죠? 다른 사람으로. 그때는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제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제 그 유럽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여기 보시면 서코투, 부르군두 이런 데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갈리아는 이제 지금의 이제 그 프랑스 지역이죠. 독일 지역까지 여기까지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클로비스가 496년에 로마 캐토릭으로 개종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게르만족은 특징이 뭐냐면은 왕이 내가 왕인데 로마 캐토릭을 딱 믿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믿어버려요. 갑자기 캐토릭 신자가 팍 늘어나는 거야. 왜? 전국토가 신자가 돼버리니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예. 근데 우리 이제 그 로마 같은 경우는 믿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그건 개인 자유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 믿어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안 믿으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홀라당 다 넘어오는 거예요. 프랑크 왕국 전체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클로비스인데.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의 왕국. 그러니까 이렇게. 꽤 크죠. 지금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렇게 꽤 큽니다. 자, 프랑크 왕국, 이 사람이 죽고 나서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분할이 돼요. 그래서 4쪽으로 쪼개집니다. 4쪽으로 쪼개졌다가 또 클로타르 1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통합이 돼요. 그랬다가 이 사람도 또 아들이 4명이야. 또 쪼개져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또 통일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저기 아까도 보면은 훈족도 그렇잖아요. 훈족도 아들이 5인데 쪼개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또 쿠브르칸 때 또 4명이니까 4개로 쪼개지고, 지금 프랑크 왕국 똑같아요. 네.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색깔마다.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분할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 사이에 그 동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어요. 496년에. 근데 동로마 제국은 남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대단한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북아프리카 또 이태리 이런 데까지, 여기 발칸반도 이런 데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가 지금 현재 이스탄불, 콘스탄티누플의 성 소피아 성당, 유명하죠. 여기다가 이 성당을 세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영토가 요거거든요. 이렇게. 요건데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서 요 파란색 이 지역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서로마 제국 그 영토까지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로마의 최대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콘스탄티노플, 여기 이제 이스탄불이죠, 지금. 근데 여기가 재밌는 데인데, 이스탄불이. 나중에 이제 돌궐사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여기가 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근데 지중해도 여기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여기를 뚫은 게 수에즈 운하잖아요. 여기가. 이쪽밖에 뚫린 데가 없어요.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인데. 그 영국이 여기를 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만 영국 땅인데. 여기서 막으면은 이 흑해에서 나갈 데가 없어요. 러시아가 여기를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흑해 함대가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는 다 동토입니다. 그래서 얼지 않는 부동항, 겨울에도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터키를 이용해서 영국이 여기를 틀어막았어요. 흑해 함대로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내려온 데가 어디냐, 블라디보스톡이죠. 그래서 시베리아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요충지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요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황제고, 여기가 성 소피아 성당. 예, 여기가 바로 그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요 물목이에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게 여기는 지금 서양이고 여기가 동양이에요. 딱 경계선이. 예. 근데 이거를 이 터키가 먹은 후에 이 사람들이 때려 부시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칠을 했어요. 여기 회를 바르고 이 안에는 로마 시대 벽화가 있죠. 지금 로마 시대 벽화예요. 이 위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이런 거를 그린 거예요. 예. 코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안 써요. 그래서 꽃무늬라든가 이렇게 이슬람교를 보면 꽃무늬하고 코란, 뭐 알라는 위대하시다, 뭐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또 설치했어요. 요게 뭐냐면은 이슬람 사원에 가면 다 있죠. 기도를 어느 방향으로 합니까? 메카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메카의 방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 방향을 딱 향해 놓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런 벽화에다가 여기다가 회를 딱 바른 다음에 이걸 갖다 했는데, 지금은 이 회를 갖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 군데가 떨어졌는데 로마 시대 벽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자이크 벽화. 그래갖고 지금은 이거를 복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황후고, 여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죠. 굉장히 귀중한, 그래서 세계적인 유적이죠. 정말 대단한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랑코 왕국이 계속 이렇게 짜게 주다 보니까 이게 왕권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그냥 궁제라 그래요. 궁제. 이렇게 궁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궁제가 누구냐? 카롤로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또 해필이면 왕이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정권을 휘둘렀는데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 이슬람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의 그라나다, 지금 아람브라궁 있는 데죠. 거기를 먹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파리 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비뇽을 치고 쭉 올라와서 이제 그 파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막은 사람이 카를로스 마르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거 보세요. 이슬람 세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먹었어요. 다 먹고 여기 올라서 툴루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딱 정지시킨 게 카를로스 마르텔이죠. 이 사람입니다. 카를로스 마르텔.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프랑스까지 아마 이슬람 세계로 됐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유럽으로서는 정말 구원자라고 생각하겠죠. 기독교 세계에서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꼬르도바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이쪽 그 아람브라궁을 중심으로 한 그 코르도바 지역 이쪽 지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당시의 왕들이 이슬람 왕조 중에서 저 사람은 그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진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특히 이 동로마 지역에 있었던 학자들이 대거 이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슬람 국가에서도 최고로 번성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람브라군과 같은 그러한 대작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아들,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 피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만든 그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입니다. 카롤링거 왕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요게 그 사람이 다스렸던 땅이죠. 그런데 이 롬바르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탈리아에. 이 교황을 자꾸 괴롭히니까 교황이 SOS를 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얘네들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요 땅, 지금 파란색, 요 땅을 교황한테 바칩니다. 이게 뭐냐면 교황령이에요. 교황령.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님들이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교황이 국토를 가지게 된 거야. 국토를.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도 교황청이잖아요. 교황청. 국가입니다. 대사도 파견하고 다 국가예요. 왜냐면 영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로마 안에 바티칸 왕국 그것만 있지만 이게 옛날에 교황이 다스렸던 나라라니까요. 나라가 있다는 거, 그 군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군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 피핀이라는 사람.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고 이제 726년에 동로마 제국, 이 동로마 제국의 레오 3세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그 성당에 가면은, 캐톨릭에 가면은, 마리아상, 특히 마리아상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뭐 성자, 뭐 이런 상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 성상이라 하는데, 뭐 어디서는 우상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주로 성상이죠. 근데 이 성상을 파괴해라. 왜? 그게 어떻게 물건이지. 그게 이제 저기냐. 뭐 그래갖고 이제 파괴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동로마 제국은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근데 서로마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그 당시에 이 캐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게르만족입니다. 왜냐면 로마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어요. 무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는 그런 성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뭐 베드로고 뭐 이게 예수님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텍스트인데, 그걸 때려 부시라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은 반대를 합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은 다 부셨어요. 그러고 남은 게 또 뭐냐면 이콘이라는 거예요. 아이콘으로도 읽는데, 이거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그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캐톨릭에 있는 성상이죠. 성상. 근데 이거는 이건 그림이에요. 이건 성화상이라 그래요. 그럼 성화상도 때려부시냐? 그러니까 그건 논쟁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정교회를 가면은 이런 이콘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러시아 쪽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정말 아름다워요. 그 이콘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로만 캐톨릭 쪽은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성상,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정교회, 동로마죠. 동로마의 그리스 정교회는 주로 이콘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서 분열이 되는 이제 촉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쪽과 서쪽이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카를로스 대제. 이게 이제 프랑크 왕국이죠. 카를로스 대제는 이제 그 서유럽을 통일했어요. 근데 레오 3세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뭘 줬느냐? 서로마 황제를 임명해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서로마 제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 카를로스 대제한테 이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서로마 황제다라고 임명을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동로마 제국이 계속 로마 이 교황을 압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교 중에 하나였잖아. 5명 주교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교황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나는 베드로가 여기서 죽었고 바울도 죽었다. 근데 바울은 확실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는지는 그렇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을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세웠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베드로라는 게 원래 시몬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베드로가 그냥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이 보면 여기 열쇠 달고 댕겨요. 그게 천국의 열쇠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로마가 바로 이제 베드로서부터 내려오는 직계 사제다. 예. 그러니까 5명의 교구 중에 자기가 최고다. 그걸 이제 수위권이라 그러는데, 그 수위권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실제로 권력을 가진 거는 누구냐?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중에서 계속 이제 수위권을 주장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서로마 제국 황제에 임명을 하다 보니까 동로마 제국 황제가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대관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 그 다음에 이 게르만족이잖아요, 이 사람이. 게르만족. 근데 그리스도교. 이 세 개가 융합된 이 유럽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로마의 비잔틴 문화와는 대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문해부흥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칼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라틴 문화입니다. 라틴 문화. 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베르딩 조약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세 쪽으로 쪼개져요. 이 프랑크 왕국이. 그래서 요게 이제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렇게 세 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메로빙고 왕조 쭉 오다가 여기 잘라지죠? 여기 카롤링고 왕조 요게 생기죠? 요게 이제 누구냐면 피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가요. 여기서 세 쪽으로 쪼개진다 그랬죠.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인데, 여기서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200개 정도라는 조그만 나라로 다 쪼개집니다. 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기 보세요. 870년, 아까 메로링거 왕조, 여기 베르딩 조약이고, 그 후에 다시 또 메르센 조약이 이루어져 870년. 이때도 보면 프랑스, 이태리, 여기 독일. 그랬고 여기 작센조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이게 카페조. 요건 이제 프랑스가 되는 거죠. 요건 독일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 짝센주가 있어요. 짝센주. 거기는 왜냐면 광산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불을 가지고 저기 그 힘을 쓴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키예프 공화국 이게 러시아의 이제 시작이 되는 곳이고 여기 프랑스 왕국. 예, 이게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 땅덩어리는 무지하게 큰데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쪼박쪼박쪼박한 나라들이 공국이라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어요. 여기 이제 비잔틴 제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서문화의 분열. 맨 처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성상금지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54년 이때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이거 예를 들면 서로 탄핵해요. 서로 파문해갖고 이제 서쪽은 로마 캐도릭, 그전에는 그냥 캐도릭이에요. 보편교회라는 뜻인데 캐도릭은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냐? 쪼개졌으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로만 캐도릭, 로마 캐도릭. 그리고 여긴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아까 뭐라 했어요? 962년에 교황 오한네스 12세가 오토 1세, 이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대관식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동로마 제국에 대치되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동로마 제국 상황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키예프 공국이 있어요. 여기. 요게 비잔틴이거든요. 여기 저 동로마 제국. 여기 키예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예프 공국에 성올가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골이라는 황제의 부인의 황후죠, 황후. 이 사람은 비잔틴 제국을 방문해서 그리스 정교회를 수용했어요. 그 후에 야로슬라프라는 사람은 키예프에 성 소피아 성당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을 갖다가 본딴 거예요. 비잔틴 양식이죠. 그래서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키예프에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성당이죠.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요. 이게 파란색은 그리스 정교회, 이쪽은 로만 캐도릭, 이렇게 반토막으로 잘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기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두 개로 완벽하게 이제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코 왕국이 들어섰죠. 쭉 가서 이제 세 개로 쪼개졌죠. 프랑코 왕국이. 그랬다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겨요. 요건 이제 주로 독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토 1세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대관식을,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대관식을 이제 받게 되는. 그래갖고 이제 쭉 내려가서 뭐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나는, 뭐 이건 이제 십자군 전쟁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키예프 공국이고, 여기가 헝가리 왕국, 여기가 비잔틴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불가르고, 여기 셀주크 투르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지금의 돌골족입니다. 돌골족. 그리고 여기 이제 독일은 여기 보면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일부러 제가 넣어놨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돌골사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흉노, 그 서진을 하면서 그 훈족이 그 게르만족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후에 이제 프랑코 왕국이 들어서고, 프랑코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지면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렇게 됐을 때 그 독일과 이태리를 합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의 그 그리스 정교회는 키예프 쪽으로 이렇게 전파돼 나갔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된 거를 쭉 줄여서 이제 추려서 쉽게 설명했으니까, 이 훈족이라는 게 얼마나 그 유럽에 충격파를 던져줬는가. 아예 지도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서로말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한 유라시아 세계의 정말 첫 번째 쓰리 쿠션을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투르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몽골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투르크사 돌궐사를 할 때 이제 쭉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